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간 12시인데요.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자는데 몸도 근지럽고 예, 죄송해요. 어, 요즘 제가 좀 체력이 많이 좀 좋아져서 그 요즘 보약 먹고 있습니다. 저 어머니가 저 보약을 지어 주셔가지고 한 일주일째 먹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힘 없으시면 보약 한번 드세요. 농담이고요. 일단 오늘은 영상을 안 올려드릴 수가 없었고요. 왜냐면은 오늘 종가상 사상 최고가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SKIT가 내일 상장을 하죠. 아직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죠. 상장할 때 오늘 저한테 한 세 분 전화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 얘기 좀 드릴까 하고요. 항공주도 오늘 날랐고 오늘 섹터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복장이 좀 너무 프리하죠. 죄송해요. 이게 잠자기 전에 입는 옷이라서 이렇게 좀 프리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좀 괜찮죠? 내추럴하고 너무 예의가 없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왁스도 안 바르고 이렇게 좀 씻은 상태에서 그냥 레어로 왔습니다. 레어로. 예, 일단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야죠. 일단 차트 보면은요. 제가 종가상 사상 최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올해 1월 달에 3266포인트를 찍긴 찍었었어요. 이때 좀 자세히 보면 이때 좋은 날 1월 11일 날. 근데 막상 끝난 거 같은 경우는 3148에 끝났고요. 그때 또 오른 거가 또 있었는데 언제 요때죠. 요때가 1월 25일 날 3208포인트. 그러니까는 장중에 높이 찍은 거 말고요. 마지막에 종가상 3249포인트를 찍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사상 최고가 축하드려요. 짝짝짝짝 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사상 최고가가 아니고 신저가를 뚫고 있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30%, 작게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많죠. 저도 한 종목은 한 10% 정도 물려 있는 종목도 있어요. 제가 짜드린 포트 안에서 짜증나 죽겠습니다. 나머지는 매우 좋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원인 같은 경우는 별거 없어요. 솔직히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시장 메이저가 많이 샀습니다. 외인이 2,300억, 기관이 9,700억 많이 샀죠. 근데 여기서 고무적인 거는 선물을 8천억을 샀어요. 그리고 차익 비차익 다 샀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메이저가 많이 샀는데 조금 껄쩍지근한 거는 최근에 장이 올라올 때 기관 매수 때문에 장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7,800원이나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게 금융투자예요. 근데 금융투자는 단타 잘 칩니다. 단타. 이게 어떤 수급인지 저도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게 어떤 건지는 궁금하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7,800원에 많이 샀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매물로서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예, 이쪽 금융투자는. 어쨌든 그랬다 치고 정말로 매도 기조로 펼쳤던 외국인이 오랜만에 오늘 샀으니 그래서 코스피가 52포인트나 올라서 끊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14포인트 1.4% 올랐으니까 나쁘진 않았던 상황이에요.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도 조금은 우리가 개인분들이 어려웠었던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오늘 올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정도, 3%, 셀트리온 제약도 그죠? 4.9%는 올랐는데 막상 올랐다 치더라도 그죠? 올랐다 치더라도 이게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고점이 지금 26만 원에서 13만 원이니까 아직도 반토막이 아직도 그죠? 아직도 반토막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약바이오 쪽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매매 팁스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 대장 섹터 셀트리온류들이 상승을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오르면은요 다른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라든지 혹은 강했었던 기존의 제약바이오 쪽이 더 강하게 오릅니다. 직전에 강했었던 거 대표적으로 셀리드 같은 놈들이 이렇게 많이 13%나 올랐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존에 강했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그 섹터 내에서도 좀 매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오늘 증권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키움증권 그죠? 오늘 5.2%, 그리고 제가 소속한 유안타증권 3.7%, 미래에셋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은 지금 5.8%는 올랐었던 상황이고, 어찌됐든 증권주가 올랐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장이 끝물이거나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거나,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공주, 항공주가 올랐어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죠? 대한항공 이렇게 올랐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보복 소비에 억눌려서 있었죠. 항공주 같은 경우도 보복 소비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거는 의류주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얘만 안 올랐었어요. 항공주만 거의 삼성전자 같이 안 올랐었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뿅뿅 이렇게 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항공주가 오르는 의미 자체가 얼마나 소비가 살아나려고. 오늘 여행주도 좋았고요. 그리고 의류 관련주들도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증권주는 빼더라도 기존의 대장 섹터가 뭐였죠, 여러분? 뭐였어요? 조선, 건설, 해운 아직도 유효하긴 한데 새로운 섹터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새로운 섹터가 추가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 쪽 자동차라든지 IT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움직였죠. 삼성전자도 좀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올랐고요.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 고무적이 오른 것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섹터에서는 뭐가 있죠? 셀트리온,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쪽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격 부담이 없죠, 셀트리온유들은.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서 부담은 그나마 좀 덜하긴 하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새 시대가 탄생을 했고, 꼭 이러거든요. 새 시대 탄생해서 막 증권사에서 막 방송에서 난리를 펴요. 3천 이러면서 막, 그죠? 1000포인트 돌파 코스닥 이러면서. 근데 그럼 좀 빠져요. 그 다음에는 맨날 그래 왔었어요. 내일도 살짝 밀리긴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존중합니다. 이미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역사를 지나는 중이거든요. 대단하잖아요. 어쩌 주식하는데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여러분이 막 느끼고 있어요. 저는요 신저가도 봤고요. 아주 되게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때 코피 터지고. 저 진짜 보셨죠? 요즘 구독자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이거 저 한국경제 생방송에 코피 터졌죠, 작년에 3월 19일날. 이런 건 제가 초기 구독자분들은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좀 찾아볼까요? 한번 코피 파일이 있을래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요. 코피.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박현산 차장님 코피까지 나오고 있는 어떡해요. 모습들이 좀 좀 휴지를 갖다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 네. 지금 뭐 이렇게 시장도 힘들고 지금 전문가분들이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투자자분들을 도움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좀 격려해주고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좀 심각 하지는 않은 걸로 심각합니다. 지금 좀 일단 지금 구간에서 강경 부장님 네, 네. 뭐 조금 더 이야기를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또 전화 연결도 더 있다. 죄송해요. 이게 좀 작년 3월 19일 생각하니까는 지금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그때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진짜로. 3월 19일 지금 사상 최고가를 볼 때 작년 저가를 봐야 됩니다. 요날 저 코피 터지는 3월 19일 날 1439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1439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3249입니다. 1000포인트가 1800포인트 차이 나요, 거의. 그죠? 2배가 아니죠. 어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진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고객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겠구나 했어요, 진짜로. 그냥 갑자기 생방송 중에 코피가 빡 터지더라고요. 아니, 서킷 걸리는 거 봤을 때 빡 터졌습니다, 진짜로. 갑자기 흐르는 거죠. 왜 콧물이 나오나 했는데 피었어요, 그게 코피. 어찌됐든 감개무량합니다. 어찌됐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를 지나는 중이에요. 역사를 진짜로. 근데 뭐 내일은 살짝 밀릴 수는 있더라도 지금은요, 포트를 새로 짜야 돼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 현금 있으면 오케이. 아우, 땡큐죠. 현금 있으면은 아무거나 사도 되죠, 솔직히. 아무거나 좀 그러더라도. 근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인데 5종목을 하는데 그 중에 반 40% 50% 정도 물려있다. 그럼 포트 다 새로 짜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 드리려고 좀 영상 밤에도 열었어요. 왠진 몰라요. 왠지 저 오늘 3% 마감 나가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혼자 고민하다가 오늘은 세 번째 제가 주제를 짜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평균적으로 주제 3개 아니면 4개를 짭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3% 나가서 마감을 할 때. 근데 마지막에는 요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 나갔다면은. 이유는 뭐냐면은요, 지금 물렸던 주식 있잖아요. 코스피 3500포인트 가도 안 올라옵니다. 마이너스 40%짜리 30%짜리 있잖아요.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가인데요, 막상 몰려있는 주식을 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더 처절하고 더 짜증나거든요. 처절하고 더 짜증나요. 오늘 제가 뭐 저의 고객이자 저의 구독자인 뭐 고객님이 오후에 오셔가지고 계좌를 봤는데, 아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너무 많아요. 한 30개? 한 계좌 안에? 40개? 한 3, 40종목 돼요. 근데 플러스도 있죠, 물론. 근데 마이너스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요, 첫 번째 관리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집중을 못 합니다. 솔직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물리는 건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항공주에 미리 모아가셨던 분은 오늘 승리를 한 거죠. 그간 짜증이 나다가. 오늘만큼 뿌듯한 날이 어디 있어요? 항공주 모으셨던 뭐 투자클럽 고객님들, 그죠? 그리고 뭐 볼까요? 예를 들어 그래요. 저 댓글 보니까는 어떤 분이 이거죠. 현대차 모아가고 있다고 지금.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저는 자동차 얘기할 때 오토에버 얘기 드렸죠. 최근에 좀 고객들 포트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에버 같은 경우. 요 밑에서 요쯤에서 났나? 어찌됐든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요런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 존중하거든요. 존중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종목 10개 이상 물려있다. 그럼 포트 다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돼, 싹. 그래야지 지수가 살짝 다시 밀리고 다시 올려칠 때, 혹은 바로 올려칠 수도 있고요. 올려칠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무조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뭔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하면 감독원에 끌려가는데, 종목 더블갑니다 이러면 끌려가죠. 근데 이런 얘기는 끌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시장이 올라갈 때 내가 많이 물린 주식들, 장이 안 좋을 때 어때요? 이럴 때 안 좋을 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버텨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안 좋을 때는 버티자. 올라온다. 근데요, 올라왔을 때 못 올려치는 거, 더딘 거, 이런 거는 날려버려야 돼요. 항공주처럼 안녕 이러면서. 요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좋을 때 더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좋을 때. 현대차, 기아차처럼 모아가는 건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마이너스 40% 50%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은
뭐 버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포트를 안 보니까는 어쨌든 수술을 단행하긴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곧 지금 1997명으로 봤는데 2000명이 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요즘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나? 사람들이 알아봤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심 잃지 않고 원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영상을 연 목적도 이런 거잖아요. 너무 많이 당하시고 너무 많이 힘드니까는 그 처음 목적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둘째예요. 종목은. 어쨌든 힘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잘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